지난 며칠간 제가 연속으로 잼버리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잼버리의 실패는 단지 잼버리라는 행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그 고질적인 폐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대한 인재입니다. 공무원이 나라 돈을 눈먼 돈인 줄 아는 썩은 정신, 행사고 나발이고 망하든 말든 나라 돈이 수천억이 낭비되든 말든 지네 지역에 쓸모도 없는 인프라 투자만 끌어오면 지가 정치를, 도정을, 시정, 군정을 성공적으로 잘한 거라는 그 더러운 지역 이기주의 사고방식. 주둥이만 털지 정작 하는 일은 없는 그 공무원들의 방만하고 나태한 태도. 누가 봐도 개발살이 나고 있는데 무조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로 보고서만 올리는 행태. 이게 다 모였더니 짠 하고 2023년 잼버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린 잼버리 관련 영상의 리플 그리고 뉴스 리플들을 보면 이건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다. 윤석열 정부는 뭐 했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니들이 추종하는 그놈들, 그 정부에서는 뭘 했을까? 뭘 안 했을까?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전라북도, 전북 부안군 잼버리 조직위는 뭘 안 했는지. 지금 잼버리는 새만금에서 철수해서 전국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중입니다. 대부분은 서울 인근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 해요. 갑자기 여기저기 이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연락을 돌리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철수하는 사유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태풍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안 그래도 철수할 명분을 찾고 있던 차에 태풍이 울고 싶은 애 뺨을 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서울로 인원을 대거 옮기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컨틴전시 플랜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급히 전 인원을 서울로 옮겨서 태풍을 피하고 행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잼버리 조직위는 태풍 대비 계획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태풍 대비 매뉴얼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4만 명이 넘는 대인원을 이동시키는 매뉴얼인데 정작 그 인원이 수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매뉴얼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바닥과 천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급수가 돼야 되고 위생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배식이 돼야 됩니다. 먹고 자고 배설할 수 있어야 사람이 어딘가에서 잔다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 한 가족이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10,000명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샤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과 물의 양이 박스나 페트병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설비는 물론 동선부터 시간까지 모든 게 계획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은 공채를 예전에 그룹별로 할 때 매년 그의 기수들 전원을 모아서 하계수련 대회를 했습니다. 총 인원은 매년 10,000명 안팎인데 이 인원이 이동을 하려면 전 인원의 숙소, 배식, 동선, 차 출발과 도착 시간까지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버스 한 대에 30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10,000명이 이동을 하려면 차가 300대가 넘죠. 만약에 한 장소에서 출발을 한다면 2분에 한 대씩 차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첫 차와 마지막 차는 차이가 10시간이나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결 장소도 나누고 동선도 나누고 시간표도 짜서 움직이는 거예요. 선탑자가 차에서 계속 본부랑 대화를 하면서 차 간격을 조정하고 도착 시간을 맞춥니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잼버리 조직위의 매뉴얼은 어떻게 짜여졌느냐? 그냥 체육관 넓이가 얼마, 인당 2.6제곱미터 필요. 그러면 2.6으로 나누면 이 강당에는 1000명이 들어가고 이 학교에는 800명이 들어가고 이 체육관에는 1200명이 들어가고 이딴 식으로 매뉴얼을 짜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밥을 먹이고 어디서 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고를 올린 거예요. 막상 태풍이 와서 애들을 옮기려고 보니까 그 구호소들은 급식도 안 되고 샤워도 안 되고 잠잘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랴부랴 정부에서 무슨 학교, 기업 되는 데다가 전부 연락을 돌리면서 그 인원을 먹이고 재울 곳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지금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불리는 잼버리 대피 대책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이판국에도 잼버리는 매뉴얼대로 철수하고 있다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뉴얼대로 한 거 아닙니다. 매뉴얼은 쓰레기였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만들어낸 임시 방편으로 애들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잼버리 조직위 보고서에는 이번 잼버리에서 터져나온 문제들이 대부분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폭염이 우려되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일본 잼버리도 간척지에서 했는데 그늘이 없어서 문제였다. 그늘막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서 대비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늘막이 있었습니까? 잔디가 심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나고 나서야 정부에서 큰일 났다 하고 기업에 요청을 하고 외부 업체, 군부대, 냉동 탑차까지 되는 대로 다 동원을 해서 갑자기 돈을 써가면서 물 공급하고 얼음 나눠주고 에어컨 바람을 쐬게 해준 거예요. 역시 2019년 전라북도에서는 공무원 14명이 16일간 잼버리 탐방 출장을 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100대 체크리스트랍시고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명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체크리스트에는 해충에 대비해야 한다.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식자재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만 작성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충은 일 터지고 애들이 모기와 화상벌레에 쥐어 뜯어 먹히고 나서야 1인당 약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화장실은 총리가 나서서 자기 손으로 변기를 닦고 다니면서 당신들도 남 시키지 말고 직접 가서 닦으라고 호통을 치고 나서야 겨우 청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검수 문제는 제가 아예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했죠. 지역 업체를 쓰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공식 공급사가 원래 거래하던 업체를 빼고 지역 업체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그 지역 업체는 기본적인 검수조차 안 하고 계란을 납품했어요. 그래서 곰팡이 계란이 등장한 거고 그 지역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당한 상황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공식 공급사가 기존 업체로 공급처를 다시 변경한 거예요. 역시 2019년 새만금 개발청 보고서에는 지역 특성상 위생시설에서 악취가 예상된다면서 악취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미국처럼 화장실에 전문 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샤워, 위생 모두 미국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작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둥이만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예, 왜냐? 정작 잼버리 조직위,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부안군 관련자 모두가 지난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잼버리 조직위는 6년 전에 새만금으로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뒤로 5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관광만 다니다가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공고를 2021년 11월에 냅니다. 1년 반밖에 안 남기고 기반시설 공사 공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 배수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요? 샤워장과 급수대 설치 입찰 공고는 언제 냈는지 아십니까? 2023년 3월에 마감이었어요. 행사 넉 달 반 전에야 샤워장을 설치할 업체를 찾는다고 공고를 냈다고요. 그 결과 샤워장이 417동, 급수대가 287개가 들어섰어야 하는 공간에 샤워장은 281동, 급수대는 120개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천막으로 대충 지어서 밖에서 샤워장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할 정도예요. 원래 샤워기가 5,000개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이 짓을 하면서 총 설치된 샤워기는 고작 1,650개입니다. 여러분 43,000명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인당 딱 10분 안에 끝내고 옷 입고 퇴장까지 완료한다고 치면 샤워기 1,650대를 쉼없이 풀로 돌릴 때 샤워에 걸리는 시간은 총 4시간 20분입니다. 이것도 하루에 딱 한 번만 할 때 얘기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10분 안에 딱 끝내고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사실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샤워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씻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폭염에 그늘도 없고 더위 대비는 전혀 없는데 바닥은 진흙탕 뻘밭인데 땀에 절고 흙에 빠져도 하루 2번을 씻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급수대도 필요량의 43%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질 수밖에요. 이에 대해서 조직위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못 지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수량을 조절한 것이라는 아주 주둥이를 으깨놓고 싶은 거짓말만 늘어놓는 중입니다. 야영지를 조성하고 나서 건설 폐기물을 치울 업체를 찾는 공고는 언제가 마감이었느냐? 7월 27일, 작년이 아니라 올해 7월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사 시작 5일 전에 폐기물 처리 업체를 입찰받은 겁니다.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입찰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 행사 시작하는 날에도 여기저기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난 6년간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돈 쓰면서 자빠져 있던 겁니다. 그런 놈들이, 그리고 그런 놈들을 지지하는 놈들이 지금 현 정부 보고 잼버리 망쳤다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당장 올 7월이 돼서야 잼버리 담당 지역 공무원이 공사업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잼버리 기간 딱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이 수백 명 날아갈 판이다. 이러고 앉았던 거예요. 배수도 안 되지, 급수도 안 되지, 배식도 안 되지, 전기가 없어서 폰 충전을 못해서 첫 3일간은 애들이 전부 집이랑 연락이 끊겨버렸대지. 이걸 6년을 놀다가 올해 7월이 돼서야 지역 공무원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수백 명 날아가게 생겼다. 더도 말고 딱 12일간만 잼버리 끝날 때까지만 시설이 버티게 공사를 빨리 날림으로 하든 어떻게든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월에,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지들도 젠장 우리가 너무 놀았다. 너무 대책이 없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능력이 안 됐다. 이걸 행사 직전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담당자들, 조직위가 6년을 놀다가 막창을 내놓고는 뒤로는 공사업체에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내 목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 잘 되고 있고 다 대비돼 있고 다 문제없고 이러고 떠들다가 막상 까보니까 웬걸 지옥이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급히 투입할 수 있는 모든 걸 투입해서 정상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물이라도 나오고 병이라도 안 걸리게 해놨더니 바로 그놈들과 그놈들의 지지자들이 6년을 놀면서 허송세월 한 놈들이 지금 지난 15개월간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하면서 현 정부를 욕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뇌 구조가 상당히 꼬여버린 거 아닐까요? 이거 다 윤 정부가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 거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다. 맞다고 맞는데 왜냐?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오로지 흥청망청 나라 돈으로 관광이나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서 급히 참사라도 안 나게 이렇게 만든 게 현 정부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가부 행사 직전까지도 준비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고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저 인간들 다 잡아다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러나는 것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직무유기로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조직위, 자기들이 기획했고 자기들이 진행하는 행사라고 그리도 자랑하던 전라북도와 부안군 그 지역 공무원들, 주무부처가 전부 다 밖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 하고 돈만 계속 달라고 요구하고 지금도 돈 적게 줘서 공사가 안 됐다고 떠드는 이런 개같은 꼴을 벌이는 동안 그걸 하게 해줬다고 현 정부 탓을 한다는 논리는 결국 이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지자체가 국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믿어주고 돈 대준 게 잘못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2020년 잼버리 관련 간담회에서 새만금 개발청장 김윤덕 잼버리 조직위원장이자 민주당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느냐. 왜 이미 갯벌 매립이 끝난 땅을 놔두고 매립이 안 된 땅을 골라서 잼버리 행사장으로 쓰느냐고 질문이 나오자 그동안 갯벌을 매립할 기회가 없었는데 잼버리를 핑계로 겸사겸사 새만금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들 속내가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가 아니라 나라 돈 받아서 새만금 사업을 하는 게 목적임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그 지역 공무원들의 회의록이나 간담회에는 잼버리를 SOC 투자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등장합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전북이 대형 행사를 유치하지 못해서 지역 발전을 못한다면서 수용시설이나 개최 능력을 따지지 말고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잼버리 개최 신청을 하겠다고 떠들기도 했어요. 전북도지사도 2016년에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 SOC 조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결국 목표가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가 아니라 나라 예산을 받아서 지역시설 짓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전라북도 관계자는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고 질문을 받자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했어요. 제가 이 잼버리 참상을 지역 이기주의 탓으로 정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놈들은 그 아무도 안 쓸 새만금 공항 짓는 거나 신경을 썼지 지네 동네에 공항 짓고 도로 뚫었다고 홍보해서 표나 주워 먹을 생각뿐이었지 실제로 잼버리를 위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역 배떼지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능력도 안 되는 행사를 유치했다가 행사를 망친 것뿐입니다. 전북도, 부안군, 그리고 잼버리 조직위원장 김윤덕 전북 전주갑 의원. 참고로 김윤덕은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도 돈봉투 받은 의원으로 실명이 명시된 사람이에요. 저는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 중입니다. 이 꼴이 안 벌어질 수 있었느냐? 저놈들 말만 믿어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이 꼴이 날 거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려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현 정부가 이걸 15개월 동안 이 꼴로 만들었느냐? 왜? 니놈들이 6년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저 돈만 흥청망청 쓰면서 놀러만 다니고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공항 짓고 달리는 자동차보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더 많은 그런 고속도로 짓느라 정작 잼버리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2년 후에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또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전라북도는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하네요.